웰컴맨 밀리티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0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20강의 3번 문제 풀어오셨죠? 우리가 오랜만에 어법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다. 더욱이 A, B, C 세 개만 고르면 됐었는데 A하고 B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A에 있는 made와 make를 봤을 때 보자마자 simplification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렇죠. made는 이 아이가 본동사도 가능하고요. 준동사도 가능합니다. 자, 본동사일 때는 made는 과거 시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준동사일 땐 pp였겠죠. 자, 그런데 make는 뭐밖에 안 돼? 그렇지. 얘는 본동사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단 출제 의도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동사의 유무를 파악하라는 문제인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자, 이게 만에 하나 본동사 자리다 했을 경우에는 얘는 현재 시제고 얘는 과거 시제인데 우리한테 사실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서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앞에가 전명구니까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본동사가 이미 있으므로 일문일동.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준동사가 필요하다로 부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make는 우리가 태만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능동수동 그렇죠. 얘는 능동이야. 자, 그 다음에 made를 볼게요. made가 본동사라고 했을 경우. 자, 이랬을 때 made 잘 생각해봐요. 얘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아니지. 자, 얘는 지금 made가 과거 시제일 뿐 얘는 능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얘가 준동사일 때는 수동을 나타낼 거고요. 즉 얘는 능동밖에 못 오고 얘는 능동 또는 수동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바로 뒤에 전명구가 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왔어야 돼? 수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본동사가 이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준동사가 필요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서 빨리 풀릴 수 있는 것을 풀으면 돼. 자, 그러면 B번도 마찬가지가 되죠. simplification. looked는 본동사도 되고 준동사도 된다. 그런데 A번과 달리 이번에는 looking. 자, looking은 뭐밖에 안 돼요? 준동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본동사가 없다면 looked가 답이겠고 맞죠? 본동사가 있다면 또다시 능동과 수동으로 나뉜다. 근데 단적으로 일단은 look at 무엇을 쳐다보다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능동 수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본동사 준동사의 유무를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해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잘 쫓아와야 돼. 자,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이 두 번째는 유사하게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것 차이가 뭐가 되냐면 자, 얘네 둘은 사실상 준동사 PP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 얘네 둘은 둘 다 준동사가 가능해서 본동사의 유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빠르게 본동사 유무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앞에 콤마가 있네. 그럼 빨리 무슨 생각하셔야 돼? 혹시 콤마인가? 했더니 맞았어. 자, 그래서 이 앞에 주어가 나왔고 뭐가 없다. 요번에는 본동사가 없다. 그래서 답이 본동사, 즉 looked가 돼야 되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번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얘는 너무 쉽죠. 보자마자 출제의도 바로 포착. 이 사람의 출제의도는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의 문제는 우리가 뒤에 있는 종속절이 불완전한지 완전한지의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뒤에 주어 나왔고요. 자, had가 무엇을 가지다인데 light라는 목적어 나왔다. 뒷문장 완전.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관계 부사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거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라기보다는 선생님은 A하고 B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든 동사의 변형을 가지고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본동사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 것을 필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능수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휘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번 문제는
어휘도 어렵지가 않고 내용도 어렵지가 않았죠. 첫 번째,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서 봤을 법한 수거가 나왔습니다. come up with는 고안하다인데 고안하다 조금 어렵죠. 생각해내다, 발명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insert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삽입하다, 끼워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나머지 딱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즉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뭐를 하고 있다? 생각해내고 있다. 창의적인 방법을. 근데 뒤에 to use가 나왔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준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적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빈민가에서는, 그 다음 주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다? 타인이 아주 작은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ive라는 본동사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made가 이제 pp, 즉 준동사로 쓰였다고 했어요. 그럼 그 쓰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shakes를 꾸며주는 pp로 보셔서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which are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e made from이 무엇으로 만들다잖아.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판잣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until recently가 나왔어. 이거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죠. 최근까지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생각해야 돼. 분명히 최근까지, 즉 과거부터 최근까지는 이랬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내용이 전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럼 최근까지 그 판잣집들을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dark 어두웠죠. 그 내부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로 막 만들어 가지고 빛이 하나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가 anyone이 나왔어. anyone은 who가 꾸며주죠.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대로 여러분들 anyone, who 밑줄 같이 쳐서 그 아래다가 whoever 적어주세요.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anyone하고 who가 합해져 있어서 얘를 이제 whoever를 하나로 선생님이 바꿔서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어쨌든 선행사가 anyone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돼. 그리고 뒤에 오랜만에 to 용법 나왔으니까 우리가 긍정, 부정,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 너무 늙고 너무 병들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had to 뭐 해야만 했었냐면 spend every day 매일매일을 어두움 속에서 보냈어야만 했었습니다예요. 자, 그러면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가져다 주었다? 빛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짧지만 중요한 어법적 요소 반드시 체킹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강의 3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거나 여기서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로직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나 한 번 어법에 나왔다고 해서 얘가 어법으로 다시 안 나온다라는 가정은 없어. 더욱이 이제 여러분들 내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상하게 어법 지문은 어법 볼 게 유난히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외적인 어법도 전부 다 체킹해 주셔야 되고 서술형도 같이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어느 날. 예상했어. 우리가 아까 until recently 였을 때 분명히 역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일락이, 근데 일락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부연 설명 나와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봤을 때 어떤 기관의 부분인 사람 어색하죠. 이 기관에 소속하고 있는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기관은 called 뭐라고 불려지냐면 My Shelter Foundation이라고 불려지는 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콜드는 콜링과 콜드, 결국 능동과 수동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콜은 몇 형식, 5형식 뒤에 목적 보호로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즉 무슨 얘기야? 목적어도 명사고 목적 보호도 명사라서 얘는 항상 뒤에 명사 몇 개 체크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명사 2개 체크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얘는 목적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라고 불려지는이죠. 그래서 수동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직 주어였었어. 동사, looked at. 무엇을 보았냐면 텅 빈 탄산음료 병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had an idea.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자, 곧
슬럼가에 있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작은 병 사이즈의 구멍을 어디에다가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nserting 뭐를 하고 있었죠? 집어넣고 있었죠. 여기에서의 ing는 지금 people were cutting, 그 다음에 people were inserting 요렇게 지금 병렬 구조가 가는 겁니다. 자, 앞에 and가 아니라 콤마가 나온 것을 보아하니 분명히 세 번째까지 같이 여러분들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번에는 구멍을 뚫는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은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탄산 음료 병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탄산 음료 병의 안에다가 뭔가를 더 집어넣었어. 몇 티스푼의 표백제를 inside, 바로 그 병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은 여기에서 나와요. 위험한 곰팡이가 from growing,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안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그 병 안에다가 표백제를 넣은 채로 그 병을 그 구멍에다가 넣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 glowing의 ing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병렬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붕에다가 이거를 무조건 딱 넣었다고 해서 걔가 고정이 됐을까? 고정이 되지를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접착제로 붙여서 고정시켰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이 빈민가의 특징이 뭐였었다? 금속 판잣집 안으로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원인에서 이 일락이란 사람이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인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빛이 쏟아져 내렸다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어법 두 개 챙길게요. 일단 손님이 아까 이 where이 뒷문장 완전하다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얘 선행사가 누구? 바로 앞에 있는 places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도 뒤에가 앞에 있는 places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before, 이전에 한 번도 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구역들 안에 빛이 쏟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그렇죠. 시제가 보여야 해. 즉,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취했다도 과거고, 그래서 갑자기 빛이 쏟아졌다라는 사실도 과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빛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20강 3번 지문은 로직으로 리뷰를 찝어주는 것보다 어법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형이 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to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to use는 바로 앞에 있는 ways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made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준동사 뭐 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 만에 하나 그 앞에다가 which를 집어 넣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made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which are made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한다라기보다 항상 동사처럼 생긴 아이들은 절을 끊고 그 다음에 본동사 유무 따지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기억나겠다. 어떻게 변형될 수 있다고? 그렇죠. whoever로 바뀌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에 투부정사 밑줄 쳐져 있다면 앞으로 가던 중에 뭐를 발견해야 돼요? 투투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콜드도 메이드와 마찬가지라고 봐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o keep 자리는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부사적 중에서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to가 쓰임이 세 가지가 다르게 쓰였죠.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법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막 이런 거를 밑줄 짜짜짜짜 쳐놓고서는 이것의 쓰임 용법을 적으시오 라는 학교가 있죠. 오히려 이런 시험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요거 보려고 아까 선생님이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만에 하나 그냥 growing ing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알아? 자, 일단은 얘한테 영향을 주는 동사 또는 본동사 찾으러 가야지 라고 하다 keep에 걸려. 자, 그러면 keep 목적어 동사 ing 무슨 뜻이죠? 목적어가 동사 ing 하는 것을 계속하다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맞았어 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여기선 뭐였어? from 동사 ing였어야 했다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keep을 찾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왜? from이 있고 없고는 완전 둘이 극명하게 다른 뜻이 돼버리죠. 즉, from 동사 ing는 뭐야? 무엇 하는 것을 막다가 되는 것이고 그냥 동사 ing는 뭐야? 무엇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ing 밑줄 쳐져 있었을 때 keep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해석을 해주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나온 적이 있었다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또 인이치를 바꿔서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인이 있다라면 당연히 위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시제주의까지 체크를 하고 나니까 자, 이번 어법 되게 쉬운 거였어. ABC가 쉬웠다 해서 내용도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놓칠 만한 포인트, anyone who, 특히 to고, 마지막으로 from 동사 ing는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20강의 마지막 지문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형이 주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어디부터 볼 것이다.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 체킹하셔야 되고요. 컴퓨터로 무조건 밑줄을 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어야 돼. 무슨 얘기? 자,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면 아, 이거 대충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유추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어휘는 굳이 컴퓨터로 체킹할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에너지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고 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1번은 한마디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나열될 것이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3번에서는 컨스트럭션이 나왔네. 무슨 뜻이에요? 건설, 시공.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는 내용이고요. 5번은 이제 소비자가 주체자가 됐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cancel out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답 찾기가 훨씬 수월했겠다. cancel out은 상쇄시키다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상쇄시키다는 예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무슨 뜻이었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이 0으로 만든다. 한마디로 이전에 뭐 플러스가 있었다면 이걸 상쇄시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그만큼 차감해서 0이 되고 예전에 마이너스였다면 상쇄시키고 나면은 거기다 플러스를 더해서 결국에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뒤에를 봤을 때 여기서는 포지티브한 내용이잖아.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상쇄시킨다라는 것은 좋은 거였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것이 깎여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제니까 당연히 앞과 뒤의 상황을 볼 건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뒤에를 안 보는 이유가 중간에 뭐가 보였다? 역접이 보였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대충 살피기 위해 첫 문장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어휘를 체킹을 했을 때 가계 소비가 나왔어. 가계 소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그다음에 자동차 등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에서 주로 어디를 집중을 하고 있냐면 직접적인 리바운드 이펙트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또 알았더라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리바운드가 여러분들 농구 용어에서 무슨 뜻이죠? 공이 튕겨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바운드는 반등하다, 뭐 반발하다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발 효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cancel out과 일치하는 표현이었었어. 자, 그럼 여기 뒤에를 조금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owever,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전반적으로 rebound effect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however, 여기가 역접이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읽을 건데 needs savings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앞에는 절약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약들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들의 예상된 target,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한다니까 이건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가 맞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포지티브한 상황이 지금 네거티브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뒤에를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대체 무슨 얘기냐? 많은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이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조명에 대해서 앞에 좋은 기술로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
인데 문제는 뭐야? 자, 이제 조명에 드는 그 비용이요. 이 조명을 켜고 있는 동안 이 드는 비용이 적다라고 이제 인식을 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불을 끄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덜 철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불을 더 오랫동안 켜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을 발달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군 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음에 따라서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리바운드 이펙트. 다시 말해서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여러분들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조금만 읽으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가 금세 파악이 됐을 겁니다. 어휘를 좀 살펴보실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는 predominantly, 주로죠. 그러니까 predominant라는 형용사가 무슨 뜻이죠? 두드러진, 뚜렷한, 아니면 지배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rebound가 반발, 반등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두 개만 더, compact하고 insulation. compact가 소형의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compact 그 소형 자동차에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엄마 세대들은 화장품 에어쿠션이 있기 전에 엄마들은 컴팩트를 훨씬 더 많이 썼었다고요. 어쨌든 얘는 소형의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실 알고 있으면 좀 유용한 어휘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계 소비의 그 영역 안에서 연구는 주로 포커스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직접적인 반발 효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대체 반발 효과가 소비자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특히나 에너지 가전제품과 그다음 두 번째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에너지 가전제품이라는 거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거기 스티커가 딱 이렇게 붙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적혀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것을 에너지 가전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에서 연료의 효율성이 좋다라면 소위 연비라고 하는데 연비가 좋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 효과가 있다? 이거는 대체 무슨 얘기일까? 예시문을 봤더니 종종 많은 에너지 전략들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전통적인 백열 전구,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는 백열 전구를 무엇과 이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즉 더 에너지 효율적인 소형의 형광등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종종 많은 에너지 절약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잖아. 그런데 당연히 연결하고 however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절약들은 rarely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부정어구로 해석하셔야 되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측된 타겟을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예측된 타겟이라는 것을 우리 바로 앞문장의 상황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가 절약되겠지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역접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예측된 타겟만큼 도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궁금해질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엄청 까다로워. 자, 무슨 얘기냐면 indicates 그 연구가 밝혀내듯이가 되거든요. 근데 indicates 뒤에 대절을 보면 이 안에 절이 무려 3개나 들어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일단은
많은 소비자들은이 주어예요. 자, appear이 이제 동사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ing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얘는 절대로 바로 앞에 있는 consumers를 직접적으로 수식해 주지는 못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앞에 콤마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 빠르게 얘는 분사 구문이다. 원래는 접주동이었었던 종속절인데 분사 구문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를 당연히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봤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느냐? 그 조명을 to operate 사용을 하는데 적은 비용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 덜 철저한 모습을 보인다. 무엇에 있어서? 조명 스위치를 끄는 것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냐? 해서 여기는 resulting ing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연속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resulting in 어떤 결론을 야기했나면 더 많은 시간의 사용, 즉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야기시켰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그럼 돈 얼마 안 나가네 해서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쉬운 예로는 그 에어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이 너무 더운데 전기세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러이러하게 이제 좀 비용을 절감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물론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예시 하나 더 갈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효율성의 향상인데 어떻게 상쇄가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연구에서 또 뭐를 나타내고 있었냐면 에너지 전략, 즉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효율성의 향상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엔 난방 시스템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면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거를 틀었을 때 더 넓은 공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에 해당되는 더 효율적인 공간 난방 장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자 이게 아무리 따뜻해도 열이 밖으로 나가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향상된 수준의 단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효율성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전략이 있는데 이 에너지 전략들도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다시 상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전략은 종종 어떻게 사용이 된다? 향상된 난방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난방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실내 온도를 뭐 26도로 맞춰야 된다. 뭐 몇 도로 맞춰야 된다라는 기준선이 있는데 이런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 소비자는 일단 이득을 취하기는 할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효율성이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더 저렴한 비용 또는 이전과 같은 비용으로 써도 집은 어떨 것이다. 더 따뜻한 집을 가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ER-den이라는 비교급이 나왔어. 사실 여기서는 de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head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문독해 어떻게 해왔나요? 여기서 나타내는 헤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대동사라고 적어줄까요? 선생님, 얘 지금 앞에 has, have, had 없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제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시제를 바뀔 만한 단서가 뒤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보다 더 따뜻한 집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헤드 뒤에 생략된 것이 operat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더 따뜻한 집이야. 그들이 이전에 따뜻한 집을 가동했었던 것보다 더 따뜻한 집을 가동하게 됐는데 그 비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따뜻한 집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번 지문은 어법이 쉬운 듯 쉽지 않은 그런 어법들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뷰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로직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거는 챙겨왔겠다. 연결어구가 무려 4개나 나왔어. 글쎄
이렇게 우리가 수능에서 연결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맥상으로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얘가 특히 어디에 또 나올 수가 있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가 좀 쉽죠. 수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4개의 연결어구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구가 4개나 된다라는 것은 이 글은 문맥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역접 있고 앞뒤 상황이 비슷한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되겠죠. 일단 가장 먼저 rebound effect는 이 글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였었고 그 뒤로 rarely나 less 그리고 increased lure 전부 다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다? 정반대의 단어를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휘로도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21강의 1번과 2번 지문을 실전처럼 풀고 그 다음에 정독 예습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20강의 3번과 4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